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됩니다. 바로 금주, 그러니까 술을 딱 끊었을 때요. 우리 몸과 마음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금주 타임라인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마지막 술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뭐 단순히 건강해진다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시간대별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또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이득까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건강 전문 매체의 심층 기사도 있고요. 또 실제 금주를 경험한 분들의 커뮤니티 이야기도 있고. 아, 실제 경험담도요? 네. 그리고 알코올 금단 증상에 대한 의학 정보, 또 장기적으로 술을 끊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 논문까지 아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와, 자료가 정말 단단하네요. 네, 그래서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을 다 엮어서 금주가 가져오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까지 그 타임라인을 좀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냥 술 끊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마지막 한 모금을 딱 넘긴 그 순간부터요.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즉각적인데요. 마지막 술이 몸에 떡 들어가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 있죠. 도파민. 그게 확 분비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좀 느려지고 반응 속도나 균형 감각 같은 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그 가속 페달이 억제된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혈압 같은 건 어떻게 변하나요? 보통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초기 반응은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알코올이 위랑 장에서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좀 수축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아, 오히려 올라요? 네, 잠깐요.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요, 간에서 본격적으로 알코올 분해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대사산물이 생기고 이때 혈관이 다시 확장되죠. 그래서 혈압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이때 뇌세포로 영양 공급도 좀 원활해지면서 점차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흥미롭네요. 근데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특히 알코올 의존도가 좀 있는 분들은 이때부터 다른 종류의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코올에 의존성이 생긴 경우에는요,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부터 불안감이 커지거나 아니면 곧 닥칠 그 금단 증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랑 심리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금주 첫날입니다. 대략 8시간에서 24시간 사이.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날 겪는 그 피곤함 있잖아요. 아, 네네. 숙취.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잠은 분명히 잔 것 같은데 말이죠. 핵심은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질. 알코올이 잠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전체적인 수면 구조 자체를 망가뜨려요. 구조를요? 네. 특히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기억을 정리하는 그 중요한 단계 있잖아요. 렘수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거든요. 아, 그래서 밤새 뒤척이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이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죠. 그렇군요. 렘수면 방해 때문이었네요. 그럼 숙취의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지끈거리는 두통이라든지 속 울렁거림, 엄청 목마른 거, 이런 것들도 보통 이 시간대에 가장 심한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이랑 그 대사산물을 처리하느라고 에너지를 엄청 쓰거든요. 또 탈수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복합적인 증상들이죠. 네네. 하지만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마지막 술 마신 후 약 12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요, 긍정적인 변화도 시작됩니다. 오, 긍정적인 변화요? 네, 혈액 속의 알코올이 거의 다 사라지면서요, 그동안 혹사당했던 간이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본연의 임무, 예를 들면 영양소를 대사한다거나 해독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간이 드디어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는군요. 그럼 몸의 다른 시스템들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혈당 같은 거는요? 네, 알코올 섭취 때문에 좀 불안정했던 혈당 조절 능력도 정상화되기 시작하고요. 탈수 증상도 점차 완화됩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신경계 쪽에서는 좀 다른 변화가 있어요.
알코올이 사라지면서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음주량이 좀 많았던 분들은 이때부터 초기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기분이 막 오락가락한다거나 아니면 손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이요. 손떨림까지요? 네. 이게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던 알코올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신경계가 오히려 과도하게 흥분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금주 첫 주입니다. 3일에서 7일 사이. 이때부터는 좀 더 뚜렷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있던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아, 잠이요? 네, 알코올의 방해가 사라지면서 렘 수면을 포함해서 전체 수면 주기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함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잠만 잘 자도 컨디션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뇌 안에 있는 화학물질들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수치가 안정이 되면서요. 기분 변동폭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축 처지거나 불안했던 느낌 같은 게 완화되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 활력이요. 네. 술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었던 불안 증세 같은 것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럼 몸속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화 같은 문제는 좀 괜찮아지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알코올이 장내 미생물 환경,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거기에 상당한 불균형을 만들거든요. 아, 장 건강에도 안 좋군요. 그렇죠. 근데 금주를 하고 며칠 지나면 유익균이 다시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뒤에 겪었던 변비라든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불편함 있잖아요. 이런 게 이 시기에 보통 한 2, 3일 내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와, 2, 3일 만에요? 빠르네요. 네, 간 역시 회복 모드에 들어가서요. 가벼운 지방간이라든지 염증 수치 같은 게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특히 알코올 의존도가 좀 높은 분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요. 금단 증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정말 위험한 시기가 바로 금주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주 안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24시간에서 72시간. 네, 이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요. 심각한 발작이나 환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상태인 진전선망이라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DTS라고 하죠. 진전선망. 이름만 들어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우선 몸이 심하게 떨리고요. 동시에 의식 상태가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것이 보이거나 들리는 아주 생생한 환각 증상을 보여요. 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극도로 흥분해서 혈압이랑 맥박이 막 치솟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이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5%에서 15%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의료적인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보통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쓰고요.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흔히 부족한 비타민이 있어요. 티아민, 비타민 B1인데 이런 비타민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우리나라 중독 치료 지침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무작정 끊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자, 이런 힘든 시기를 잘 지나서 금주 2주차에서 한 달 정도로 접어들면요. 이제는 긍정적인 외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피부죠. 피부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알코올의 그 이뇨작용이랑 염증 유발 효과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향상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푸석하고 건조했던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피부톤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톤까지 맑아져요? 네, 그리고 눈 밑에 붓기나 다크서클 같은 것도 완화된다고 하고요. 얼굴에 붉은기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와, 피부 좋아진다니까 정말 솔깃한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변화죠.
체중 감량 효과? 이것도 이때부터 나타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술 자체의 칼로리가 상당하잖아요. 뭐 맥주 한 캔이 밥 한 공기 정도 되니까요. 꽤 높네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술 마실 때 같이 먹는 그 고칼로리 안주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아, 안주. 네. 그리고 또 알코올 대사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다른 데 활용되면서 신진대사가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평소에 규칙적으로 술을 드셨거나 좀 과체중이었던 분들한테서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 외에 건강지표상으로도 실질적인 개선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도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금주를 딱 한 달만 했는데도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무려 25%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와, 한 달 만에 25%요? 네, 그리고 혈압은 평균 6% 정도 낮아졌고요. 심지어 암 발병과 관련된 성장인자 수치까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25% 개선이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렇죠. 당뇨병 전 단계에 있거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변화죠. 정신적으로도 이 시기가 되면 기분이나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안정됩니다. 이전에 느꼈던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의 개선을 차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변화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금주를 더 길게, 예를 들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이어가면 어떤 장기적인 이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기적인 금주는요, 이건 그야말로 건강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면역체계 강화입니다. 면역력이요? 네,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덜 걸리게 되고요. 혹시 걸리더라도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면역력 강화 외에 더 좀 심각한 질병들 있잖아요. 암이나 만성질환 같은 거. 이런 위험 감소 효과는 어떤가요? 그 효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1급 발암물질. 네, 그래서 금주를 하면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고혈압, 2형 당뇨병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 크게 감소하고요. 간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술 마시면 간이 힘들다는 건 다 아는데 끊으면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간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분해할 때마다 간세포는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입거든요. 금주는 간에게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아요. 시간을 주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중등도 음주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닌 분들의 경우 6개월 정도 꾸준히 금주하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이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금주를 지속하면 간의 핵심 기능들, 예를 들어 독소를 제거한다든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능력 같은 게 정상화되고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잃는 병 있죠. 간경변증. 이걸로 진행될 위험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와, 간 기능 회복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장기적 효과가 있을까요? 고혈압 개선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이 단순히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심지어 시력 손상이나 성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정말 무섭네요. 네. 그런데 금주 또는 음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춰서 이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연구를 보니까요. 음주를 완전히 중단했더니 알코올 관련 암 발생 위험이 4% 감소했고요. 고위험 음주에서 중간 수준으로 음주량을 줄인 것만으로도 암 위험이 9%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줄이기만 해도 9%나요? 네, 상당히 크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질병 위험 감소를 넘어서요. 삶의 질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질이요? 그건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국내 연구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장기간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단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자아 존중감 있죠? 네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 이걸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주기간이 길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단순히 건강 회복을 넘어서 심리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 외모, 심리적 안정까지 금주의 이점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문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아주 솔깃한 부분이죠. 레딧 같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경험담들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한 22세의 사용자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술을 끊은 지 불과 3주 만에요. 절약된 돈으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을 이전보다 2배씩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3주 만에요? 2배를요? 네, 본인 말로는 술 마실 때는 돈이 그냥 어디로 다 새는지 몰랐는데 끊고 나니까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과거에 자기가 맥주 살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맥주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걸 떠올리면서 소름이 돋았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3주 만에 그렇게 큰 차이라니. 이게 단순히 술값만 안 나가서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정확합니다. 술값 자체도 물론 쌓이면 크죠. 근데 그 외에 부수적인 지출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시키는 그 비싼 안주들, 아, 맞아요. 안주가. 네, 또 늦게 귀가하느라 타는 택시비, 술김에 시키는 야식이나 충동구매 같은 것들. 이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숨겨진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액수가 상당하겠네요. 네, 그래서 한 레딧 댓글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에요, 일주일에 한 $75,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15년 동안 술 관련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돈을 안 쓰고 연평균 7% 수익률로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이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계산입니다. 1억 3천. 와, 물론 가정이긴 하고 투자 수익률은 변동하지만 그 기회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엄청난데요. 결국 금주가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건강을 해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갉아먹던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저축하고 또 투자하면서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재정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술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마지막 한 잔 직후부터 장기적인 효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재정적인 측면까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인상적인 게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빠르게 거의 즉각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나은 잠, 또 맑아지는 피부, 안정되는 기분과 에너지, 향상되는 집중력, 이런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다는 점이 금주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요. 금주가 단순히 술을 참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건강 회복을 발판 삼아서 장기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력, 아까 말씀드린 임파워먼트까지 높여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언가를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이란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금주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권고하는 것이겠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재정적 이득을 넘어서요. 만약 술을 마시고 또 술 생각을 하는데 쓰였던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머릿속에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 혹은 어떤 명료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